자, 이번 강은 1120년대 국외의 독립군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강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의열단과 애국단 두 개씩 구분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라 그랬습니다. 이번은 각 지역의 전투를 꼭 개별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01번 만주와 연해주 부대의 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 1번은 1110년대입니다. 이때는 만주, 간도, 연해주 지방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지 건설의 중심이 됐던 단체는 신민회였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2번에 가니까 3.1운동 이후 때는 독립군 부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 투쟁을 하는데, 이때 이 독립군 부대들은 기억으로 가다 보니까 독립운동 기지화를 추진한다든가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이 말은 독립군 인원이죠. 이 사람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군자금도 모금하게 되겠고요.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제 투쟁하려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02번 이때부터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1120년대부터 우리나라 독립군 투쟁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전투가 우리가 삼둔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삼둔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둔자 전투는 자,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두만강 끝허리에서 나오는 게 삼둔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일본 군경과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경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삼둔자에서 일본을 깼던 사건입니다. 이게 삼둔자 전투예요. 여기서 일본이 두드러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봉오동 전투는 삼둔자에 깼던 일본이 독립군을 깨러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는 과정에 봉오동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어떻게 됐다? 일본을 깬 겁니다. 근데 이 봉오동 전투도 이쪽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봉오동 전투의 중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홍범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군대는 대한독립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안무의 국민회군이라든가 최진동의 군무도덕부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범도 군대를 가장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여기서 일본이 또 두드러 맞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깨기 위해서 일본이 일으켰던 사건, 훈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과 중국에 있는 마적단이 연합해서 훈춘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독립군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군 토벌하려는 빌미로 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래서 어디 전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까? 청산리 전투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었다. 이 말은 자, 여기서 이쪽에서 삼둔자, 봉오동, 훈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공격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 백두산 쪽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과정에 6일 동안 10여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됐던 군대는 우리 김자진입니다. 김자진의 군대는 북로 군정서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군자를 빼버리고 북로 군정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전투에 참여한 것은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군대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도 참여했고 안무도 참여했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산리 전투에서 6일 동안 10여 전투가 등장한다 그러는데, 이 전투 이름을 머릿속에 넣으실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면 백운평, 중요한 전투만 이야기를 합니다. 백운평, 완누구, 천수평, 어량촌. 어량촌이 제일 중요해요. 맹개골이라든가 천보산, 고동화 전투가 나오는데 제일로 시험에 많이 써먹은 전투는 어량촌 전투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한 7개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이 대목은 머릿속에 넣어달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승리했는데 일본이 여기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게 되느냐?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간도참변이라는 것은 자, 이쪽에서 우리가 무슨 전투가 나왔죠? 청산리 전투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청산리 깨졌던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지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군을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학살한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살이 당하는 간도참변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은 여기서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명이 나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냐면 밀산부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을 만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냐면 서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여기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라든가 서희이 중심이 됐던 대한독립군단은 어느 종교가 중심이 되느냐? 대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일본에 대한 무장투쟁이 가장 강했다. 그러면 대종교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밀산부로 이동했다 하는데 밀산부는 요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우리가 러시아 혁명이 나오고 나서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독립군들이 어디로 간다?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해요. 이 자유시 참변을 바로 당한 것은 아니고 좀 더 들어갑니다. 잠깐. 레닌이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자유시로 갔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들한테. 근데 이 당시 러시아 쪽은 어떻게 되냐?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했지만 전 왕조 정부가 있습니다. 노마노프 왕조가 있어요. 이 두 개 계열 간의 권력싸움이 여전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독립군은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사회주의 정부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전쟁이 종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무장 해제시킨 사건, 독립군을. 그러면서 독립군이 꽤 많이 탄압을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하느냐? 자유시 참변은 산림의용대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의용대 우리나라 독립군이에요, 결론적으로. 산림의용대와 자유대대 이 두 개 계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개 계열 간의 갈등으로 유발된 사건 이러게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어느 계열이 또 탄압을 당하느냐? 산림의용대가 탄압을 당한 사건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골짜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한테 적색군한테 배신당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독립군이 탄압당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유시 참변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독립군은 다른 나라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통군부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대한통군부를 결성을 하고 이 대한통군부는 바로 몇 개월 만에 바로 2달 만이죠, 결론적으로. 대한통일부로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대한통일부로 이름을 바꾸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구성원과 또는 지도 이념의 차이, 복벽주의라든가 공화제를 주장한 차이로 이 계열이 다시 세 개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의부가 나와요. 정의부가 나오겠고요. 신민부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중심적으로 돌아온 쪽은 어디로 보냐면 이 신민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도 지도가 나오지만 지도를 잠깐 그리도록 합니다. 이쪽에 참의부가 있어요. 정의부가 이쪽에 있습니다.
신민부가 어느 쪽에 있냐면 이런 쪽으로 있어요, 결론적이요. 근데 중심은 봉오동이나 청산리는 결론은 어느 쪽입니까? 신민부 쪽에 가까워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신민부로 돌아오는 게 거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부처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부처는 민정기관이면서 군정기관이에요, 결론적이요. 민정군정기관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개 부처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은 여기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23년부터 25년까지 만들어지는데 이때 25년에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쓰야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쓰야 협정은 여러분 교재에 날개도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혹시나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활동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아다 누구한테 넘기면? 일본한테 넘기면 현상금 비슷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의 입장에서 독립군을 잡아다가 일본한테 넘김으로써 돈을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독립군이 중국한테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 정의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통합 논의가 등장해요. 이러면 28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 27년에 국내에서 좌익과 우익이 통합한 단체 뭐가 있었다? 신민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영향도 일부는 받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통합 논의가 나왔지만 결론은 이때 우리나라 단체는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위쪽에 나오게 되는 게 혁신의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쪽에 나오는 게 국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여기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쪽에 있는 게 혁신의회입니다. 요 밑에 쪽에 있는 게 국민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은 참의부였죠. 여기는 정의부였죠. 여기는 신민부였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요 혁신의회라는 계열은 백은 아니지만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적이에요. 이때 통합을 할 때 민족주의는 단체끼리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국민부는 사회주의 쪽으로서 개별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계열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혁신의회가 몇 년에 만들어지냐면 28년에 만들어지겠고 국민부가 몇 년에 만들어지냐? 29년에 만들어져요. 이러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혁신의회에서 하나 정당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당이 한국독립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군대 개념으로 두는 게 한국독립군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 인물은 지청천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국민부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혁명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군대로 조선혁명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근데 이쪽에 중심이 됐던 대표적인 사람은 양세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요 군대는 민족주의 군대, 이 군대는 무슨 군대? 사회주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무렵에 1931년 사건이 딱 터져요. 자, 31년에 일본이 어디를 공격한 사건? 만주를 공격하는 무슨 사건? 만주 사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주 사변이 등장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미쓰야 협정은 누구와 누구가 손을 잡은 사건이었다? 여기는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탄압한 사건을 볼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쪽 만주사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만주사변은 누구와 누구와 싸움한 전쟁이었다? 일본과 좀 크게 말하면 중국이잖아요. 왜? 중국 땅을 공격한 거니까.
그러나 이 당시 중국은 만주까지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땅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입장에는 반감이 꽤 크게 쪼갤런저리요. 그러면서 32년에 무엇을 건립하냐면 만주국을 건립해요. 그러면 만주국이라는 것은 만주국가인데 중국인의 국가인데 결론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일본의 조종을 받는 국가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주국은 우리나라 독립군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만주사변을 일으키니까 공격을 당했던 만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기분 나쁜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자 한국 사람과 중국이 연합하는 한중연합작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주지방에서 한중연합작전이 등장하는 데 기여된 것은 만주사변이죠. 그래서 이 군대가 누구하고 연합을 하냐? 한국 독립군은 중국 포로군과 연합을 하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하기로 합니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연합했던 전투가 있고 여기서 연합했던 전투가 있어요. 근데 밑에 걸 먼저 봅니다.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한 전투는 2개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흥경성 전투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영릉가 전투가 등장해요. 이게 등장하겠고 자 그러면 한국 독립군과 중국 원호군이 연합한 전투는 좀 더 많습니다. 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전투가 등장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쌍성보가 나옵니다. 쌍성보, 경박호,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가 등장하고 있었다. 또는 대전자령 전투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전투, 자, 이 전투와 이 전투는 꼭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전투는 구분해 두셔야 한다. 이러면서 전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전투가 좀 이 내용이 문제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느냐? 이렇게 한참 전투라는 과정인데 양세봉이가 1134년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군대를 끌고 있는 가장 우두머리가 죽어버리죠.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근데 이 만주국이 또 하나 뭐냐? 독립군들을 어느 정도 탄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주지방에서 활동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문제가 나와. 이 과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김구가 이 지청천한테 거기서 활동하지 말고 상하이 쪽으로 내려오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오시오 이야기라니까 이쪽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 무렵에 양세부유 주면 세력이 약화됐던 어디? 조선혁명군도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지도를 그리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인자 중국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활동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부라 그랬고 요 위쪽에 활동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혁신의회 여기 국민부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열과 이 계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위에 만주지방에서 30년대 했던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쓰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만주지방 해항일 전쟁이라는 02번 동북항일 연군과 조선응대 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1번 만주 쪽의 항일운동 20년대 사회주의 계열이 전파되고 있었고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30년대 우리나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들은 소작을 하는데 누구의 소작을 하느냐? 중국의 지주라든가 일본인 지주의 소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가 소작료를 비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료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먹을 게 없을 때가 언제예요? 봄이 가장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봄에는 나도 먹자고 이야기하면서 춘황추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소작료를 걷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작료를 좀 덜 걷어가시오. 이게 추수추쟁이에요. 춘황과 추쟁을 하고 있었다. 이러는 관이 그중에 항일 유격대란 단체들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 33년에 동북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중국 공산주의가 중심을 띄었던 운동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30년 초반기 때 우리나라 만주지방에서 꽤 많은 활동을 한 독립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3년, 4년까지는 그때 가니까 약화된 거니까 그 전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일본이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민생단이에요. 이 민생단 인원이 중국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갈등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학살한 사건 비슷한 것이 반민생단 사건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35년 무렵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어쨌다? 완화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빌미로 동북인민혁명군이 36년에 동북항일 연군으로 바뀌어요. 연군으로 바뀌겠고, 이 무렵에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잠깐 이 지도를 봅니다. 여기 개마고원 밑에 개마고원 있는데 그 밑에서 자 김일성이가 등장하는데 조국 광복회를 만들어요. 36년에. 자, 이 조국 김일성은 어디 출신입니까? 갑산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김일성을 갑산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조국 광복회는 좌익과 우익이 연합한 단체예요. 이 조국 광복회와 여기서 활동했던 자 동북항일 연군이 연합해서 일본을 깬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보천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37년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보천보 사건은 솔직히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김일성과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쪽의 내용은 끝났어요. 이제 남쪽으로 어디로? 중국 본토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 본토 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인데 잠깐 이 중국 본토 쪽에는 30년대 전반부부터 들어가는데 30년대 전반부터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30년 전반부에 우리가 임시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계열이 있어요. 임정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김원봉 쪽이 있어요. 김원봉은 민족주의 쪽이라 그랬습니까? 사회주의 쪽이라 그랬습니까? 사회주의 쪽. 이 당시 임정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쪽이었다? 김구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구는 잠깐 31년에 무슨 단체를 만든다 그랬습니까? 한인 애국단을 만들면서 32년에 이봉창 나오고 윤봉길 나온다 그랬죠. 자, 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김원봉이가 황포 군관학교에서 조선의 사람들, 의열단 사람들이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여기서 졸업을 해갖고 난징으로 간다 그랬어요. 난징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양쯔강 조금 위에 있어요. 결론 하르 쪽에. 그러면서 만든 단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김원봉은 조선혁명간부학교를 32년에 만들고 있었다. 근데 이 단체는 학교는 누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왔다? 장제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원봉이가 이러는 과정에 잠깐 조금 전에 위쪽에서 활동했던 혁신위와 국민부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계열을 흡수해버려요. 김원봉이가. 그래서 35년에 뭐를 만드느냐?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잠깐, 김원봉은 민족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 혁신회는 민, 국민부는 사. 그러면 사와 민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도 뭐라 본다? 좌우 합작단체로 우리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35년에 김구는 무엇을 만드느냐?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를 만들고 여기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두 개는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들어왔던 이 인사들이 일부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약화되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주의 일부는 떨어져 나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하면서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조금 전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이 단체 똑같은 단체예요. 그러면서 38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열이 탈퇴라면서, 일부가 탈퇴하면 이걸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 탈퇴했던 계열이 이쪽으로 꽤 들어가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이 국민당은 커진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좀 커진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37년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어요. 연합회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조선의용대는 어디 군대라고 하냐면 조선혁명당의 군대라고 봐요. 그래서 조선혁명당군, 조선의용대예요. 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두 개가 분열하다가 1939년에 이 두 개를 통합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민족전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이 통합에 대해서는 잠깐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단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아요. 민족전선,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안 했다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했다고 하면 여기가 뭐예요? 좌익이죠. 여기가 우익이죠. 그러면 그 단체도 뭡니까? 좌우 통합단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통합은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다가 이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쪽을 이 뒤로 가서 쓰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가 대한민국 정부가 1940년에 충칭에 도착을 해요. 그럼 여기 잠깐 이제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걸 빼고 잘 안 됐으니까. 한인예국단은 자, 대표적인 두 사람 활동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윤봉길을 끌어가야 돼요. 자, 윤봉길이라는 사람의 의거는 장제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죠. 도움이 되다 보니까 중국 1억 국민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극찬하기도 하고 100만 군데 가지 못했던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극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면이 나와요. 어떤 부정적인 면이 나오느냐? 잠깐.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 상하이에 있어요. 근데 누구 예하에 있느냐? 프랑스 조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프랑스가 관리하는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일본이 이때 프랑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좀 나쁘게 얘기합니다. 테러 분자 네 지역에 놔두지 마. 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요. 이게 32년이에요. 그래갖고 어디 가냐면 충칭에 도착한 게 40년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 년 동안 이동했다? 8년간 이동한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충칭에 40년에 도착을 합니다. 40년에 도착을 해서 4차 개헌을 해요.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주석제를 채택합니다. 주석제를 채택하고 이때 3당을 통합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어요. 이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당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었던 군대가 뭐냐면 한국광복군도 조직을 해요. 근데 이 한국광복군을 조직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장개서의 도움을 받는데 이때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 앞으로 잠깐 합니다. 혁신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청천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지청천을 이청천이라고 해도 돼요. 이청천은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청천으로 안 나오고 이청천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 2년 전에 시험 문제의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이청천, 지청천 동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게 40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41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1년에 뭐가 나오느냐? 태평양 전쟁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평양 전쟁은 누가 누구를 공격한 거다? 일본이 누구를? 미국을 공격한 거죠.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 간의 싸움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다. 이때 우리나라는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건국강령은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기본해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야기해요. 삼균주의를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42년에 잠깐 이 김원봉의 조선용대가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좌우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왜? 한국광복군은 우가 중심이고 조선용대는 우입니까? 좌입니까? 좌죠. 그러니까 저것도 좌우통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군대 하나에 새로운 군대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군사력 증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용대는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간다 그랬고 일부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화북으로 간다 그랬죠. 그 내용인데 여기는 임정이 들어온 것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43년에 연합국의 요청으로 동남아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도 미얀마 전투에 참여해요. 그러다가 44년에는 국내 진입작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군사훈련을 해요. 시양과 푸항에서 군사훈련해요. 근데 국내 진입작전은 45년 9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 패망이 몇 월이다? 8월이죠. 그러니까 국내 진입작전이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전은 끝났는데 지금 조선용대 일부 인사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화북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잠깐 앞에 지도를 빼고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여기를 좀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들어갔는데 지도를 그리는데 다시 그립니다. 여기 등장하는데,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다? 상하이에 있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쭉 내려갔다가 여기 충칭에 40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충칭이에요. 그러니까 충칭에는 우리나라 군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군대가 있다? 한국광복군이 있다. 40년 왔다. 그래서 이 충칭에 한국광복군이 있다. 이렇게 나갑시다. 그런데 여기 정도가 지금 어디냐면 한커우예요.
조선의용대가 만든 지역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조선의용대가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들었다? 김원봉이 중심을 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조선의용대가 잠깐 여기서 일부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충칭으로 간다 그랬죠. 그게 40년의 포섭이 되는 건데 일부 인사는 이 위로 화북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화북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 요 충칭에는 우리나라 민족주의와 누구냐면 중국의 민족주의가 충칭으로 지배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는 어디로 지배학을 한다? 여기 예난이라고 이야기해서 화북에 지배학을 해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예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화북조선의용대가 등장하는데 이때 요 일부 인사가 예난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냥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무엇을 만드냐?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쪽에서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조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청년들과 무정이 연합을 해서 이쪽을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오는데 이 계열은 누구와 연합한다? 중국에 여기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이 사회주의 계열을 다 군대로 이야기하면 중국 팔로군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갔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중국 팔로군이 연합해서 일본에 싸움을 해요. 일본에 싸움을 하면서 전투를 열게 됩니다. 이 전투가 뭐냐? 반소탕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소탕전이나 호가장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전투에서 일본을 깨요.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결과적으로 42년에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군대로 조선의용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군대를 다시 여러분 교재. 자, 조선 독립동맹 동그라미 니을번이 나오고 옆에 지도가 나올 겁니다. 날개쪽의 지도. 조선의용대 이동이라는 지도가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항커우에 있었던 일부 세력이 어디로 간다? 충칭으로 가면서 한국 광복군에 편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일부는 저 위로 어디로 갑니까? 예난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러양에서 예난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난 쪽에는 조선독립동맹이 나오고 여기에 군대가 뭐다? 조선의용군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자, 거기다가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난에 있는 군대는 뭐? 조선의용군. 여기 항커우에 있는 군대는 뭐? 조선의용대. 충칭에 있는 군대는 뭐? 한국광복군.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여기 충칭은 끝났고 여기 조선의용군은 여전히 중국 사회주의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이야기해요.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을 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요 충칭에 있는 김구계열은 남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남한 정부와 관련이 되는 건데 김구는 정부에 참여하기 죽긴 합니다만 남한이 관. 근데 여기 북쪽에 있었던 조선의용군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일본이 패망하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전쟁을 합니다. 4년간의 전쟁을 하는데 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 마오쩌둥. 민족주의는 게 장개석이에요. 근데 여기 조선의용군은 사회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마오쩌둥을 지원합니다. 지원해갖고 전쟁에서 결과는 누가 승리합니까? 마오쩌둥이 승리해서 사회주의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장개석은 어디로 갑니까? 타이완 대만으로 가죠.
그래서 중화민국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중국 본토는 누가 지배한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배하죠. 이 전쟁이 49년에 끝나요. 끝나고 나서 조선위원군은 어디로 간다? 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단원에서 수업한 겁니다. 그러면 이단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뭐냐?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들을 체크해 내려갈 겁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투에서 중심을 띌 게 여기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신경을 쓰면서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를 묶어갖고 구분하시면서 하나, 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무엇을 결성했다? 여기에 삼부를 결성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대한 대항의 입장에서 무엇을 했다? 미스야 협정을 했죠.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 세 번째, 좀 뒤로 갑니다. 여기는 지워졌지만 혁신의회가 만든 군대가 뭐였어요? 한국 독립군이었죠. 조선 국민부가 만든 게 뭐였습니까? 조선혁명군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한 전투,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영국이 연합한 전투, 이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 세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갑니다. 네 번째로 공부하는 게 뒤로 갑니다. 지금 한국 광복군이 여기서 만드는 것 임정.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광복할 때까지 했던 것 네 번째. 앞으로 잠깐 갑니다. 여기 지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 3개가 있다 그랬죠. 예난에 있는 군대 뭐? 조선의원군. 충칭에 있는 군대 한국광복군이라 그랬죠. 한커에 있는 군대 조선의용대라 그랬죠. 이 3개를 구분하는 방법. 이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할 때는 거의 5개로 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1920년대 독립군 투쟁에서 결론은 투쟁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일본 패망까지죠. 그러니까 1920년부터 45년까지니까 약 25년간의 독립군 투쟁입니다. 여기서 5개로 집약한 거 있죠. 이것을 꼭 구분해 두실까. 그것만 해주면 문제의 거의 90%는 끝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반개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